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교육청 학교지원과 학교법인팀입니다. 지금부터 학교법인회계 2025년도 예산 및 2024년도 결산 지침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수는 예산 및 결산 지침 변경사항, 주요 내용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예산 및 결산 지침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사항은 크게 4가지 내용으로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금 사용 기준, 예산 편성 집행 유의사항, 법인 일반 회계 과목 구조,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금 공제 예시 항목입니다. 이번 지침에서 기존 기준이 변경된 것은 없으나 학교법인에서 건전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 보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법인에서 설치 경영학교에 전출 의무가 있는 법정 부담 경비에 대한 집행기준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각 학교법인에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수익용 기본재산 발생 총수입에서 공제 순서에 따라 설치 경영학교에 법정부담금을 전출하여야 합니다. 수익용 기본재산 발생 총수입에서 첫 번째로 제세공과금을 공제하고 그 다음 학교법인 운영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법정부담경비 소요액을 전출합니다. 예를 들어 수익용 기본재산 발생 총수입을 100이라고 했을 때 제세공과금 20을 공제하고 학교법인 운영 필요경비 40을 공제한 뒤 나머지 40에서 법정부담금 소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재산 수익 공제 후 법정부담금 전출 가능한 금액이 있음에도 일부 금액만 전출하고 다른 항목으로 사용하거나 순세 개인여금으로 처리한 금액에 대하여 법정부담금 추가 전출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법인에서는 재산 수익 공제 순서 및 법정부담 경비 집행 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예산 편성 집행 시 유의사항 중 법인 회계 편성 항목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교육용 기본재산 관련 수익금 보상금은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라 법인 회계로 편성할 수 없습니다. 교실, 운동장, 매점 등 학교시설의 사용료, 학교 물품 대여료는 법인 회계에 편성할 수 없고 교비 회계로 편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등 법인이 직접 집행해야 할 경비는 반드시 법인 회계에 편성하여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침에서는 차입금에 대한 예산 편성 예시를 추가하여 법인 회계 내 차입금 수입 지출 내역을 적합하게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 등 재산 증축을 위한 차입 시 세입은 차입금, 은행 차입목으로 편성하고 세출은 재산 조성비, 시설비 목으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입금 상환 시 상환재원이 건물 임대료인 경우 세입은 재산 수입, 대가료 목으로 편성하고 세출은 부채 상환금, 원금 상환금 목으로 편성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비목적 이월금 억제 관련하여 법정부담금 전액 미전출 법인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법정부담금 전액 미전출 법인 중 순세 개인여금을 과다 편성하는 경우 추가 전출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법인에서는 법령과 지침에서 정한 법정부담금 집행 기준을 준수하여 비목적 이월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일반 회계 과목 구조 내용 중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잡지출, 재지출, 기타재 지출목으로 편성하시면 됩니다. 수익용 기본재산 발생 수익금 공제 예시에 대한 내용을 법인에서 전출금 업무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수익용 기본재산 수입에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제세공과금, 학교법인 운영 필요경비, 법정부담경비를 공제하고 난 금액이 수익용 기본재산 발생 수익금입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 제14조에 따라 수익금에서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소속 학교 운영 경비로 전출하여야 합니다. 먼저 법정부담금 전액을 100% 부담하는 법인에 대한 수익금 공제를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용 기본재산 수입이 100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공제 항목인 제세공과금 20을 공제하고 나면 80이 남습니다.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80에 대해 두 번째 공제 항목인 학교법인 운영 필요경비인 운영비용, 수익비용을 공제합니다. 법정부담금 전액 부담법인은 재산 수입에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80의 40%인 31을 운영비용으로 하고 수익비용 10을 공제하고 나면 38이 남습니다. 나머지 38에 대하여 세 번째 공제 항목인 법정부담경비 30을 공제하면 8이 남습니다.
학교법인은 공제 후 최종 재산 수입할의 80% 금액인 6.4 이상을 소속 학교에 전출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법정 부담금 100% 미만 부담하는 법인의 경우 수익금 공제에 대한 예시입니다. 수익용 기본재산 수입액에서 첫 번째 공제 항목인 제세공과금 20을 공제하고 난 80에서 두 번째 공제 항목인 학교법인 운영 필요 경비로 운영비용, 수익비용을 공제합니다. 법정 부담금을 전액 부담하지 못하는 법인은 재산 수입에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80의 30%인 24를 운영비용으로 하고 수익비용 10을 공제하고 나면 46이 남습니다. 세 번째 공제 항목인 법정 부담 경비 소요액 60 중 납부 가능한 46을 모두 공제합니다. 학교법인은 공제 후 최종 재산 수입은 0이므로 학교 운영 경비 전출이 불가합니다. 다음으로 예산 및 결산 지침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절차, 결산 절차, 예결산서 작성 시 유의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 편성 절차입니다. 2025년 법인 회계 예산 편성 시 학교법인 이사장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예산 편성 요령을 결정하여 법인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2025년 2월 중 2025년 본 예산안을 편성하고 2025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인 2025년 2월 18일까지 이사회 의결을 받아 회계연도 개시 5일 전인 2025년 2월 23일까지 예산서를 제출하고 소속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결산 절차입니다. 학교법인 이사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40일 이내에 2025년 4월 9일까지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55일 이내 2025년 4월 24일까지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2025년 5월 31일까지 결산서를 교육청에 제출하고 소속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예결산서 작성 시 유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산서 내용을 기재할 때 예산서는 1000원 단위, 결산서는 원 단위로 작성하며 산출기초는 예결산서 모두 원 단위로 작성합니다. 예산명세서에 해당 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 과목으로 편성합니다. 산출기초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산출기초 없이 총액으로 계상하지 않도록 합니다. 법정부담금, 학교 운영경비 등 설치 경영학교로 전출한 금액은 학교별 전출 목적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세입세출 예산 편성 시 과목 해소를 준수하고 결산 과목은 예산 과목에 따르며 수익사업회계 결산서 및 관련 서류는 법인 일반회계 결산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임대료, 예금이자, 투자 수입 등 회계연도 내 수입으로 계상되어야 할 각종 수익금이 누락, 축소되지 않도록 회계연도 말에 수익금 징수 및 이전 수익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집행 및 결산 시 별도의 목적 없이 이월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순세계 잉여금과 다음 연도 2월 사업비는 반드시 구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불용액으로 집행잔액을 기재하여 주시고 다음 연도 2월 사업비는 특정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로 2월 사업비 조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액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 과목으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 경비를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편성합니다. 차인잔액, 이사회비, 사무비 등 법인 운영비는 예비비로 편성이 불가합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교육청 학교법인 회계 예결산 지침 연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